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날 특수경매 추천 물건을 강의하고 있는 이종시라고 합니다. 오늘도 7월 22일 넷째 토요일날이라서 추천 물건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수익성이 있을 만한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을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7월 24일 10시인데 2021 타경 분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는 지분권자가 다 합해서 나누자 이렇게 된 건데 여기 보면 15분의 2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 분이 지분을 15분의 2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파산 선고를 해서 그 사람 지분만 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건물을 다 사는 것이 아니라 15분의 2 지분을 사는 것입니다. 마장동에 있는 이 건물인데 여기가 이렇게 그 상가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건물인데 여기 보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두 명이 있어요. 보면은 하나는 2천만 원에 130만 원이고 또 하나는 2천만 원에 143만 원을 집어넣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경매가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고 두 개가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위에 있는 임의 경매 이걸로 경매를 되는 거고 아마 얼마 있으면 한 달 정도만 더 있으면은 한두 달 정도 있으면 이 강제 경매도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권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지분권자들이 좀 경제적인 상태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분권자한테 판단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이거 전부 다를 우리가 가져오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시게끔 되면 그 두 개의 세입자가 있는 것이 한성식품으로 돼 있고 그게 한성식품이 한성족발이고 상도축산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단독주택으로 돼 있고 이렇게 단독주택의 단독 땅에 단독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여기가 이제 마장동이 옛날에 그 뭐라 그러죠? 소를 잡는 것 그런 곳이 있는 그 동네에 도축장이 있는 동네에 그 도축된 그 소를 파는 곳에 그런 동네로 해서 상권이 형성된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런 건물이 시장처럼 쭉 늘어서 있는 그 건물 중에서 두 번째 건물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신문 보면 아까 여기에 보시면 한성족발이라고 하나가 있고 상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천만 원에 130만 원이고 이거는 2천만 원에 143만 원이고 지분권자 중에 한 분이 2층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 자 우리는 보게끔 되면 지금 낙찰을 받는 것이 보면 임의경제 장민자님 거거든요. 여기 파산 채무자로 돼 있죠. 장민자님 거다 보니까 이게 105분의 14예요. 보시면. 그리고 여기 보면 양정선이라는 분이 여기 보면 모친 같은데 이분이 지금 2층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옥자라는 분은 강제 경매로 추후에 이제 또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먼저 이 장민자 지분을 낙찰을 받고 지분권자가 되면은 이 장옥자 지분도 같이 공작 우선 매수를 우리가 낙찰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계시는 양정선이라는 분이 지금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상대로 우리 지분만큼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료를 청구를 해서 그분의 그 지분만큼을 강제 경매로 또 우리가 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되면 12분의 105분의 21, 14, 14 이렇게 받게끔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분의 1은 넘어가지 않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이동철이라는 분이 105분의 4가 있고
정재철이라는 분이 105분의 4가 있는데 이 이동철과 정재정이라는 분은 상속자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상속자의 또 상속이에요. 그리고 이 정재철이라는 분은 상속자의 상속한 부분을 따로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하고도 같이 협상을 잘 해가지고 마저 넘겨받아서 우리 보게끔 되면 여기에 지금 대학역에 있는 임차인이 2명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해서 같이 이거를 전부 다를 넘겨받아도 되지 않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마장동에 이 축산업에 이제 오랫동안 장사가 하는 상권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런 정도의 그 상권이 밑에 있는 1층은 보증금이 2천만 원에 뭐 140만 원, 몇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라 그러지? 요새는 권리금이라 그러나?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감정가에 비해서 6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투자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게끔 된 겁니다. 2층은 거기에 모층이 2층에 살고 있고 1층 두 개에는 지금 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한 지분을 낙찰 받아서 또 한 지분이 나오는 거를 공짜우선 매수를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분에게는 지료 청구를 하고 그래서 그 2층에 있는 지분을 또 강제 경매로 지분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물건인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고 2022하고 46566그래서 강제 경매로 해서 이것도 다음 주 7월 20일 월요일 날입니다. 여기 보시면 잡으시게끔 되면 제가 신권으로 해서 한 번 떨어졌을 때 추천하는 것이 있고 조그맣 차처럼 3차까지 가야지 추천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2차에 추천하는 것은 취하 가능성이 높다든지 또는 지분권자가 내 거를 반드시 사야 되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할 때는 한 번 떨어졌을 때 2차에 지금 추천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런 지분권자가 다시 사지 않을 수도 있다. 혹시 사지 않게끔 되면 제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야 되겠다 할 때는 3차까지 떨어졌을 때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70%까지 떨어진 거를 추천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취하될 가능성이 있을 거로 봅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전입해서 하시는 분이 전입자가 같이 지분권자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 여기도 주소가 경기도 안성시 축산면이죠. 지금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때인데 지금도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있는 곳이 있죠. 어디가 올라갑니까? 제일 먼저 용인이 올라가죠. 용인에 무슨 단지가 나오죠? 어디죠? 용인에 삼성에서 반도체를 결성하는 곳이 시작이 돼서 거기가 올라가면서 제일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라갈 것이 거기서 바로 나오는 동탄이 제가 보면 제일 교통이 요즘에 지금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동탄 또는 오산 인터체인지 동탄하고 동탄 바로 밑에 그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 밑에 안성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더더군다나 안성은 서울에서부터 세종시까지 지금 고속도로가 생기고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과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70%까지 떨어졌더라도 이거는 상승세를 타는 곳이기 때문에 별로 혹시라도 지분권자가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수익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강제 경매고 2억 4천을 청구했죠. 그러면 여기 지금 집값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3,400만 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취하시키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공시적 우선 매수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낙찰 받은 거를 다시 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다시 살 확률이 높냐 하면은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김상월이라는 분이 36년생이에요. 여기다가 보게 좀 되면 상속을 했죠. 여기 보면 이기우라는 분이 상속을 해갖고 뭐냐면 34년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부인이고 이분이 남편인 것 같은데 부인 이름으로 이걸 사서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남편 이름으로 상속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여기 서울 보면 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왜 그거를 남편만 상속을 받느냐? 자식도 같이 상속을 받아야 되지 않냐고 사액이 취소를 해가지고 경매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분을 투자할 때는 항상 뭘 조심하라고 그랬죠?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다시 사야지 되겠는가? 또는 살 능력이 있겠는가? 이거를 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지금 한성이고 땅이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여기 주택이 이렇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뭐죠? 벌통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이 집의 마당에다가 길게 만들어 놓고 벌을 기르고 있으시더만 이분이요. 그랬을 때에 지금 이 지분권자 여기 있는 이기우라는 분이 이거를 다시 사야 되는데 공정우선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긴 하는데 34년생이다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공정우선 매수가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 좀 들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제주도에 공터에서 낙찰받은 것도 2분의 1 지분이었었는데 낙찰받고 낙찰허가가 났거든요. 낙찰허가가 나서 갔더니 자기네가 공정우선 매수를 들어와야 되는데 딱 시기를 놓쳐갖고 못했는데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잔금을 내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이 다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입찰 보증금이 들어갔죠. 그 입찰 보증금도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익 낙찰을 받고 잔금을 안 내죠. 그럼 이상해갖고 안 들어와갖고 한 번 더 떨어져요. 그럼 그때 가서 이 지분권자들이 공정우선 매수로 들어가게끔 되면 우리를 그냥 사는 것보다 훨씬 우리 입찰 보증금을 주더라도 훨씬 더 싸게 사게끔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게 그렇게 하면 또 예전에 노인네가 그런 걸 잘 할 줄 몰라요. 이제 해갖고 우리 수강생이 공정우선 매수하는 것까지 신청하고 가르쳐 주기까지 했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잔금을 안 내고도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잠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걸 안내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매주 목요일 날에는 특수경매 해갖고 특수경매의 실전 사례를 이렇게 책을 4권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 다시 말하면 1주가 한 달이 4주다 보니까 특수경매사회, 소송경매사회, 부동산 소송이다를 했는데 지금 보면 요 부동산 소송이다는 지금 현재 책을 새로 썼거든요. 요 근래 한 2, 3년의 실전 사례를 갖고 새로 이렇게 책을 쓴 거고 요건 지금 쓰고 있어서 원고는 다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한번 해보고 좀 수정을 해서 지금 출판사에 맡기려고 그러고 요 특수경매사는 지금 또 책을 새로 써가지고 지금 다음 달서부터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지금 해가지고 강의를 한번 다 해보고 문제가 없이 원고가 다 괜찮다고 할 때는 그걸 이제 출판사에다 맡기게끔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4권은 뭐냐면 특수경매의 전부 다 실전 사례입니다. 이 실전 사례가 거의 이 4권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한 2, 30개 정도의 실전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거고 이 특수경매, 소송경매 이 앞에 거는 실전 사례고 요 실전 사례인데 낙찰 받고 결론만 내린 거고 요 부동산 소송이라는 얘기는 맹지의 도로를 막았다든지 그 다음에 눈치증을 안 해준다든지 했을 때에 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그 실전 사례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세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11년 타경 5487에서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건데 이거는 2007월 25일 10시
화요일 날입니다. 여기 보시면 190평인데 가격이 제주의 땅이 전원주택지인데 이렇게 1억 3천까지 이렇게 3차까지 떨어져서 49%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 경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시면 물건 번호 2번, 1번, 3번에서 이게 세 개가 나왔는데 1번하고 3번은 이미 낙찰이 됐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건 지금 물건 번호 2번입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는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대지가 125평이라도 3억 9천에 낙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물건 번호 2번하고 물건 번호 3번은 집이 없어요. 여기 보면 건물 매각 지어라고 했는데 이 건물은 건물이 아니라 컨테이너입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먼저 번에 여기에는 낙찰받은 게 129.8평이죠. 129.8평인데 1억 6,200에 낙찰이 됐죠. 근데 이번에는 몇 평이죠? 190평이죠. 근데 1억 3,100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먼저 이 사람은 왜 129평이고 190평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낙찰받지 왜 이거를 낙찰받았을까요? 그럴 수 있죠. 자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두 필지인데 하나는 여기 보면 임야로 돼 있죠. 하나는 대지로 돼 있죠. 여기 보면 129.77평이죠. 자, 제가 보기에는 지목이 이렇게 대지로 돼 있는 거는 개발의 허가를 받은 땅이고, 요거는 개발의 허가를 안 받은 땅 같아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이 생긴 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우리가 낙찰받은 땅이 이 땅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금 대지로 돼 있는 거고, 요거는 임야로 돼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집이 지어져 있는 거고, 여기 아까 1억 6,200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여기 뒤에 있는 게 컨테이너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는 이제 반듯하게 생겼는데, 여기는 삼각형으로 돼갖고, 여기에 뭐가 나오면, 이거는 지목이 임야예요. 이거는 대지고, 이건 대지인데, 이건 임야예요. 즉, 이게 얘기는 뭐냐면, 여기 대지는 개발의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났는데, 이 임야는 개발의 허가에 안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지가 됐든지 임야가 됐든지 지금 우리 이 190평을 낙찰을 받아서 다시 집을 지면서 이만큼을 개발의 허가가 신청하게끔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는 뭐만 더 들어가냐면 대체 살림 조성비, 그 다음에 개발의 허가. 원래 대지는 개발의 허가를 안 받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여기 6번 대지는 개발의 허가가 안 받는데 여기 4번 임야는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개발의 허가를 받는 비용이 한 300여만 원. 그 다음에 대체 살림 조성비 되는 것이 한 5, 60만 원. 그런 정도만 더 들어가면서 60평 땅이 더 생긴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위에 거보다는 밑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 이거를 마사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로드뷰를 보면은 여기 맨 밑에 땅이 여기 땅은 지금 집이 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경사가 져갖고 밑에보다 여기 위가 좀 더 조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걸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맨 끝에 있는 땅이 제일 좋아 보여요. 물이 다 밑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맨 윗땅은 경매로 나오지 않고 요 땅만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 경사가 졌고 여기는 축대로 쌓아졌기 때문에 진입도를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도 경사가 축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높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이 동네 자체가 전원주택이 지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도라든지 배수구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보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비양도 있는 데서 여기 거리도 한 2.34km밖에 직선 분결이 2.34km면은 우리가 자동차 거리로 가면 한 4km에서 5km 정도쯤 되겠죠. 4, 5km 정도라면은 제가 보면 10분 정도 거리죠. 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보면은 제주도 물건입니다. 이거는 공유자들이 같이 가지고 있다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가지고 다 팔아서 나누게끔 된 건데 지금 보시게끔 되면 여기가 제주도가 여기 보면 농지가 지금
34%까지 떨어진 경우가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제주도에서는 먼저 번에 그 LH 사건이 나고 난 다음서부터 제주도에서 조례로 제주도에 있지 않는 사람,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농지증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농업법인도 제주도에 지사가 없으면은 농지증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사시는 분들이 지금 농지를 투자해야 되다 보니까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뭐 20억짜리 땅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게 4억 3,800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제가 만약에 입찰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아마 전입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추천을 해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요 땅이거든요. 여기 보면 자연 취약지구로 돼 있죠. 자연 취약지구는 뭐죠? 비도시 지역에서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같게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가 어디라면 성읍이거든요. 성읍민속촌 교차로 바로 옆에요. 성읍민속촌 바로 옆이라는 얘기는 제2공항이 생기는 거 바로 옆이에요. 지금 보시게끔 되면 어디 나오면 자, 이렇게 로드뷰를 보니까 이렇게 땅이 이렇게 감질남이나 이런 게 심어져 있지 않고 그 성읍민속촌 입구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 집 같은 것이 이렇게 있고 요 땅이 지금 경매로 나온 것인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땅에 있는 게 여기인데 지금 제2공항을 생기는 곳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제2공항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농지증을 띄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34%까지 떨어지는 것이 옛날 같았으면 여기가 지금 제2 비행장이 생기는 곳 근처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격에 이게 덤벼드는 그런 땅이에요. 제가 특수 경매를 하다 보면은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행정소송은 농지증을 해달라는 행정소송이고 도로를 막았을 때 특사는 소송이고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철거와 다 팔아서 나누자는 소송이고 건물은 매각조에 땅만 낙찰을 받았을 땐 건물 철거와 지료소송이 있는데 이런 지료소송을 전문을 다 보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소장을 전부 다 보게끔 되면 한 5, 60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재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싶으시는 분을 위해서 여기 블로그에다가 넣어서 블로그를 들어가서 찾아보면은 그 소통 내용 전부 다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됩니다. 5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이라는 곳에 단독주택으로, 자, 보시죠. 단독주택으로 48평이 경매가 나오는데 48평이 6분의 3은 3분의 2죠. 3분의 2인데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자, 우리가 지분 매각에서 같이 지분을 갖고 있을 때 점유하고 사용하는 권한을 누가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50% 이상을 가진 사람이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3분의 2를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점유하고 세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고 3분의 1을 있는 사람은 따라오게끔 돼 있죠. 자, 근데,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가 48평이죠, 지금. 3분의 2가 48평이라는 얘기는 전체가 여기다가 24평을 더 더하면은 전체 평수겠죠. 72평이죠. 제가 보기엔 여기 중랑구 망우동에 72평 정도쯤 되면은 다세대들 업자들이 참 딱딱이에요. 여기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용적률이 200%까지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건폐율이 60%죠. 그럼 아까 70평이라 그러면 6, 7, 40이 42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42평을 반은 자르게끔 되면은 약 20평 정도가 4층까지 올라가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이런 땅을 많이 찾기 때문에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잘 협상을 해서 같이 살 수도 있고 세를 내가 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다 좋은데
여기 거주자가 누구죠? 서상규죠. 서상규인데 공유자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서상규가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 서상규가 이렇게 네.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 보면 같이 살고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묵순이도 살고 있잖아요. 여기 네. 6분의 3이고 그다음에 서미경이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나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면 그렇고 만약의 경우에 안 나간다고 했을 때는 여기 보면 서상기하고 서상호도 같이 살고 있죠.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 3분의 2도 같이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지적 청구를 해갖고 그 지적 청구를 해서 이 사람들 지분을 다시 또 강제 경매로 집어넣어서 전부 다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낙찰을 받고 협상부터 먼저 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